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또 궁금한 게 그 콘돔이라는 간단한 피임 그 방법이 있잖아요. 굳이 뭐 저렇게 시술을 받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피임법마다 실패율이 다 달라서 뭐 간단하게 하면 물론 콘돔이 제일 좋죠. 콘돔. 또 여성들은 뭐 페미돔, 또 뭐 간단하게는 뭐 체외사정법, 또는 배란 주기를 피해서 하는 성관계 배란 주기법 등등이 있는데, 무난하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배란 주기를 피해서 하는 방법하고 콘돔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그 장점은 이제 뭐 비용도 많이 안 들고 할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피임 실패율이 높아요. 해도 임신이 되는 사람이 좀 많아요. 특히 배란 주기법은 주기를 피해서 했어도 그 주기 아닌 주기에도 임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들 수도 있고. 콘돔도 아니 콘돔 딱 막혔는데 어떻게 그게 임신이 되지 싶은데, 그쵸, 네. 찢어지기도 하고 많이 와요. 찢어지거나 또 안에서 빠지거나. 아니, 뭘 하길래 찢어지나요? 글쎄, 날카로운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찢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네.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콘돔이 지금 제가 여기 없어서, 콘돔은 아니지만 뭐 콘돔하고 비슷한 걸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초음파 볼 때 그 질초음파라는 걸, 초음파실에 가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네. 질초음파 할 때 그 탐촉자 프로브라고 하는 데다 씌우는 목적이, 왜냐하면 초음파 장비를 질초음파를 보는데 저 사람한테도 썼던 걸 나한테도 쓴다라면 안 좋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씌워서 보고 이거 이제 폐기해서 버리는 건데, 생긴 건 콘돔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이 초음파 프로브는 콘돔은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에어 포켓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살정제가 묻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난임인들도 봐야 되잖아요, 초음파를. 그럼 난임인들은 지금 임신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설정제가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윤활 젤만 묻어 있어요. 그리고 에어 포켓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 포켓이 지금 알고 계시는데 보니까 콘돔에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말아서 이렇게 에어를 다 뺀 다음에 네. 완전 밀착되게 끼면은 터지거나 찢어질 일이 없는데, 그렇죠, 네. 공기를 안 뺀 채로 넣으면 이게 압박에서 이게 툭 터질 수가 있다고요. 아, 공기를 안 빼면 그게 터질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걸 빼야 돼요. 반드시 이걸 에어를 다 뺀 채로 끝에서부터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게끔 넣어야 되는데, 공기가 안 뺀 채로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넣게 되면은 압력에 의해서 네. 터지죠. 이게 아주 이게 질긴 게 아니거든요, 콘돔이. 원장님, 그 콘돔도 막 뭐 사감이 0.01mm 막 이런 거는 근데 되게, 뭐 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네. 얇은 것도 있고, 뭐 무슨 돌기형이라서 돌돌돌한 네, 것도 네. 있고, 무슨 향이 나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네. 뭐 제가 달리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성교육 같은 것 때문에 남자 모형이나 이제 콘돔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기회도 있고, 그래서 삽입하기 전부터 착용하고. 어떤 분들이 있냐면 한참 성관계를 하다가 네. 사정할 무렵쯤 돼서 착용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 성감이 안 좋다 그래갖고 이게. 느낌이 안 난다. 그렇죠. 네. 느낌이 이런 게 아무래도 다른 그렇죠. 게 사이에 네. 껴있으니까 느낌이 안 좋아.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걸 끼면은 나는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분도 있어요. 콘돔을 끼면 관계를 못한다. 관계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삽입하게 되는 착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끼지 않으면 그 미세하게 나오는 정자들이 그 코포액이라는 데 섞여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터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끝까지 있다가 빼야 되는데, 이게 발기력이 이제 죽은 상태에서 이게 콘돔은 안 나오고 이제 빠질 경우가 있어요. 콘돔이 안에서 그거 빼달라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안에서 콘돔이 빠져버리면 이제 피임 실패한 거죠. 신용카드 쓰시는데 이거 모르면 손해입니다.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은 혜택이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주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이사도 가능하니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콘돔의 실패율은 한 15%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잘 사용하면 5% 정도인데, 그러니까 15% 정도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고, 이제 배란 주기법이나 이런 것은 한 30% 정도의 실패율. 루프는 3%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패율이 굉장히 낮죠. 편하지만 실패율이 높은 게 콘돔, 불편하지만 실패율이 낮은 게 피임약과 루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루프나 피임약의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외국에 비해서. 외국은 피임약을 뭐 도시락에 피임약 싸준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네? 도시락에 피임약. 도시락에 아예 피임약을 넣어서 준다 그래요. 학교 등교할 때 학생들한테 외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예. 야, 그 정도로. 뭐 저도 사실이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피임약 복용률이 높질 않아요. 사후 피임약 처방받으러 많이 오나요? 그렇죠. 사후 피임약도 많이 오시죠. 그것도 뭐 시간이 또 관건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하러 오시죠. 이제 72시간 내에 복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피임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사전에 먹는 약, 그러니까 성관계 하기 전에 먹는 약, 네.
물론 성관계 하기 전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생리 초부터 먹죠. 한 달 내내. 이게 네. 사전 피임약.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피임약이고, 이제 사후 피임약 또는 모닝 애프터 필이라 그래갖고, 잠자리 끝난 다음날 뭐 아침에 쓴다 그래서 모닝 애프터 필이라 그래요. 또는 응급하게 쓴다 그래서 응급 피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어쨌든 다 같은 말이에요. 사후 피임약, 응급 피임약. 이것의 장점은 사전 피임약은 한 달 내내 먹어야 돼요. 그 약을. 그리고 한 번이라도 빠지면 피임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거는 할 때만 그때만 한 번만 먹으면 돼요. 72시간 내에. 5일 이내 먹는 약도 하나 더 있긴 해요. 이 약 말고. 이거는 3일 이내에 먹는 약인데, 단점은 피임 실패율이 높아요. 먹어도 임신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단점이 있어서 사후 피임약은 응급 피임약 말 그대로 꼭 필요할 때만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피임을 못한 우발적 성관계. 전혀 계획이 없었다. 난 피임할 생각도 없었고 성관계도 뭐 거의 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정말 계획이 없이 어떻게 우연히 뭐 술김에 일어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 남자들이 알기에 생리할 때 관계를 맺으면 임신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건 맞나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요? 네네. 정말 생리라면 임신이 확률적으로 되진 않아요. 세계적으로 보고가 되긴 했어요. 정말 생리인 경우에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드문 일이고 네. 보통 생리가 확실하다면 그 기간엔 임신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리인지 비정상 출혈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리라는 게 내가 언제 생리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기에 오는 출혈이잖아요. 출혈. 이런 출혈이 조금 당겨져서 오거나 늦어져서 올 수 있는데 좀 당겨져서 왔거나 좀 늦어져서 왔는데 이게 그럼 과연 생리인 것인지 배란기 때 나오는 배란 출혈인지 아니면 생리가 많이 늦어지면서 비정상 출혈이 있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에 구분할 수 있는 뭐 성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은 생리라고 생각했지만 배란 주변기에 있었던 비정상 출혈인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될 수 있어서 아까 내가 말한 주기법 말씀하셨잖아요. 배란 주기를 네. 피해서 잠자리를 한다. 그럼 배란 주기를 피해서 잠자리 하거나 아예 나는 그런 게 확실하게 생리 주기 한다. 이게 주기법인데 피임 실패율이 30%라니까요. 꽤 높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피임법을 루프를 끼거나 피임약을 먹어라 라고 네. 하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조언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는 사후 피임약이나 네. 콘돔은 30%대 이상인 것들이기 때문에 막 피임 실패율이 높은 걸 감안하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쩌다 1년에 한 번 한다.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콘돔을 쓰든 뭐 주기법 할 수 있지만 빈번한 성관계가 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방법에 의존하게 되면 언젠가는 진짜 재수없이 임신이 될 수 있죠. 그럼 왔을 때 이제 임신하셨네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뭔가 표정이 안 좋은 여성분들도 계신가요? 저희 병원에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가끔 이제 그런 정보가 없이 왔다가 출산할 계획이 없어요 이러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산모 수첩을 처음에 와서 임신 진단이 되면 이런 산모 수첩을 이제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복지부에서 제작한 정부 발간 수첩이에요. 여기다 이제 내용을 적고 네. 이제 초음파 사진도 여기다 이제 붙여서 산모 수첩이라는 거 이제 드려요. 네. 그러면 출산할 분들은 기꺼이 이걸 받아서 가겠죠. 왜냐면 여기다 이제 쭉 기록도 해야 되고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도 적혀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필요 없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분은 아직 출산할 계획이 없거나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많지는 않아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it ha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